중국발 폭풍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우리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의 이학영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좀 어지러운데요. 어떠한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환율 때문에 지금 정신없는데요. 네. 환율이라든가 유가 이런 거에 변수에 좀 흔들림이 심한 대표적인 업종, 항공업종, 항공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도 국제유가가 6년 내 최저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하면서 유가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연일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부터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유가 하락 오늘같이 이렇게 6년 내 최저치 가면 이제 그 항공주가 좀 올라가는 것에 그런 상례가 되겠는데요. 오늘 전혀 그렇지 않죠. 아시아나항공이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대비 아주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났는데요. 일단 컨센서스부터 보여드리면 매출이 1조 3,543억에 대한 예상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196억, 흑자 전환을 예상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컨센서스 대비 적자가 커졌는데요. 실제로 보면 예상은 500% 이상 매출이 늘어날 거로 봤는데 오히려 600억 이상의 적자가 났거든요. 네. 한마디로 어닝 쇼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시아나항공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 이익이 200억 원 정도였는데 오히려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네. 컨센서스와 800억 원이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증권사도 뭐 잘못했고요. 회사에서도 뭐 소통을 전혀 안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여객부 매출이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오히려 7% 정도 줄어들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요. 화물 부분 매출이 무려 13%나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유로존 쪽에서 경기 악화로 인해서 화물 쪽의 운송 분야가 특히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이 이제 적자 규모가 오히려 생각보다 흑자는커녕 적자 규모가 훨씬 커진 거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출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유가가 크게 내렸기 때문에 이 비용적으로는 좀 절감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적은 더욱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유가 하락으로 엄청 좋을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들도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가 하락만 하면 항공주 호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반대인 경우도 반대인데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 투자해서 돈 못 보실 분 없을 텐데요. 너무나 단순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확률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차트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3월 말 기준을 보면 3월 말 이제 이때가 3월 말인데요. 네. 환율이 원달러가 한 1,100원 정도 됐거든요. 6월 말까지 보면 지금 1,150원까지 슬슬 올라갔고요. 지금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의 정도의 상승이 유가 하락 이런 것보다 환율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더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겠지만 항공회사들은 그 어느 업종보다도 달러 표시 부채가 많거든요. 그냥 네. 비행기를 직접 돈 주고 사놓은 것이 아니라 현금 주는 게 아니라 대개 빌려오는 거거든요. 네, 네. 리스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에 대한 부담이 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네, 유가 하락은 호재였지만 환율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실적을 끌어내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객 수요 자체는 그래도 사상 최대치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주변에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객 수요 자체는 좀 탄탄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한 2달 정도는 마이너스 나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요. 예. 연간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리만 사태 때 약간 주춤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아시아나건 대한항공이건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객 수요는 이제 인천공항을 통한 출입국사는 사상 최대기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예. 월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화물 운송에 대한 분야가 되겠는데요. 매출은 7대 3입니다. 그러니까 7은 전체적으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3이란 화물에 대한 운송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네. 이 화물도 마냥 좋을 것 같죠? 인천공항에서 발표한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7월 달에요. 0.8% 감소했어요. 국제 화물이 전체에서 줄어들었는데요. 2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운임도 자체적으로 운임도 떨어졌고요. 그런 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화물 쪽이 워낙 안 좋고요. 이것은 이유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한 1년 가까이 끌었던 것이 해상 운송의 노조랑 싸움이 있었는데 네. 그게 해결되면서 그 해상 운송의 노조가 항만이 싸움이 있으니 항공으로 가자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해상으로 옮겨갔고요. 예. 유럽 쪽에서의 어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경쟁이 심하다니까 운임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 화물 운임 자체는 6월 달에도 안 좋았지만 6월 달에서 7월 달
지금 한 달 사이에 또다시 23%나 미주 노선 기준 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2분기는 안 좋고 3분기는 회복된다라고 일부 증권사 얘기하고 있는데 3분기가 오히려 더 걱정될 수 있다. 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화물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악화는 더욱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여객과 그리고 화물을 비교해봤을 때 7대3으로 그래도 여객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여객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서 그래도 항공사들의 주가 더 오를 만한 여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완전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저가항공 그래갖고 상당히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그건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네. 정식 명칭은 저비용 항공이거든요. 비용을 싸게 해서 갔다는 LCC가 정확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국내에서는 50% 넘은 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국제선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그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뭐 해외 가거나 검색할 때 직접 뭐 대한항공 뭐 예약센터 가서 사세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죠. 인터넷으로 보통 인터넷 검색하죠. 하면 인터넷에서도 보면 소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국적 항공사 선택하는 분이 있으면 국적 항공사 위주로 나오거든요. 네. 그걸로 검색하세요?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보세요? 사실 국적 항공사는 상관이 없죠. 그냥 싸면 그거 타고 가죠. 저만 해도 싼 거면 사거든요. 네. 국적이 아무 상관없고 저비용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왜 대한항공이 좋아져야 되는지 좀 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마 단거리 노선 5시간 정도 이내 동남아까지만 지금 저비용 항공사가 갔는데요. 금년 12월부로요. 진에어 있죠. 진에어가 호놀루루에 취항을 합니다. 예. 호놀루루 취항하면서 대형 항공실을 이번에 도입하거든요. 대형 항공기가 간다는 거는 이제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간다는 거예요. 뭐 중동 가는 건 당연하겠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선에서의 경쟁도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점유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객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저비용 항공사들의 선방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대형 항공사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을 봤을 때에도 실적 쇼크가 있었고요. 이제 대한항공의 실적도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뭐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일단 컨센서스까지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이 이번 주말에 발표하는데요. 예. 매출은 2조 7,600억 수준 나올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고요. 네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입니다. 800원 정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물론 1분기보다는 줄어드는데요. 컨센서스 부합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수급상으로 보면 매분이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한진해운에 대한 계속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보수적 시각이 있겠고요. 부채 규모의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요. 특히 외화부채 말씀드렸는데요. 외화부채는 10조 8,200억 규모 한국 돈으로요. 달러를 기준 93억 달러이기 때문에요. 이 어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제일 안 좋아지는 기록 중에 리스트 보면 항상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180원대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의 실적, 과연 컨센서스에 부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증권사들이 대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부분들 증권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증권사 의견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증권사의 어떤 시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대한항공은요.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이 전부 답니다. 네. 딱 한 군데 증권사 KTB 투자증권 정도가 올해 봄까지 약간 보수를 하다가 3월 달에 의견을 싹 바꿨어요. 매수를 바꿨고 지금 제일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좋다 해도 욕을 덜 먹는데 약간 올렸다가 지금 좀 머리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는 여전히 지금 가격은 상관없이 53,000원 유지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딱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벌써 발빠르게 KB나 대신이 오늘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요. 네. 이미 한두 군데 증권사는 그 이전까지도 일단은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투자 의견을 중립적으로 것도 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의 증권사들은 컨센서스 8,800원 지금 가격이랑 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증권사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일단 대형 이 항공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한 3년 반이 넘었는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꾸준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항공사 가운데서 탑픽을 좀 꼽아본다면 어떠한 종목 꼽아볼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고요. 부정적으로 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 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아까 이런 의견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의견을 보는 애널리스트들한테 정말 이 자리에서도 질문하고 싶어요. 자기네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타고 다니는지를 저는 꼭 묻고 싶고요. 네. 절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항공주도 보수적 시각 여전히 갖고 있겠고 기술적 대응만 가능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굳이 항공주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AK홀딩스에 대한 시각 여전히 나름 긍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AK홀딩스는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갖고 있죠. 제주항공에 이제 IPO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호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수원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은 오히려 좀그 관심을 가질만하다. 그래서 유가 하락 때문에 한다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굳이 하신다 그러면 굳이 항공주 하신다면 AK홀딩스가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항공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대형 항공사보다는 중소형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은 유지하겠지만 그나마 투자하기에는 AK홀딩스가 낫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